하객이 500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조차 멎을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의 눈은 천천히 그를 향해 움직였다. 500명이요? 작은 떨림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 어쩌면 조금의 두려움도 함께 품고 있었다. 그가 무심히 던진 숫자는 단순한 결혼식 규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세상에, 그리고 오랫동안 주춤거리던 자신에게 광숙 씨가 제 옆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싶어요. 한동석은 웃지 않았다. 농담도 아니었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가벼운 말도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 결심은 지난 수개월 동안 축적된 감정의 끝이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마광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진심은 마치 벽을 밀어내듯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마광숙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 누군가의 비난, 박정수의 반대, 독고탁의 존재. 그 모든 게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겪었고 그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냈다. 한동석이라는 남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박정수와의 갈등 속에서도 진심으로 다가가 마음을 얻었다. 장미애와 함께 독고탁의 거짓을 무너뜨렸고 세리와의 오해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싸워냈고 이제는 당당할 자격이 있었다. 한동석의 말은 그런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요. 솔직히 말할게요. 광숙 씨가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광숙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난 이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순간 마광숙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이 남자는 한때 세리의 남편이었고 한 집안의 맞사위로서 모든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가족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기 바빴고 언제나 중립만을 고수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자신의 사랑을 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 광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눈물로 대답했다. 한동석은 그런 그녀를 다정히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반지도 꽃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날 이후 결혼식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한동석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다. 예식장은 신라주조의 창립 기념호를 개조한 공간으로 결정했고 하객 명단은 기존 인맥은 물론 술도가 식구들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그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재탄생을 꿈꾸고 있었다. 신라주조와 술도가 과거와 미래, 무너졌던 관계와 새로 쌓을 희망이 만나는 자리, 그 중심에 마광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박정수는 처음엔 반대했다. 500명? 사람 구경하는 결혼식이야? 그건 혼사도 아니고 쇼야. 하지만 그녀도 한동석의 말을 들은 뒤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광숙 씨는 제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중심이 되어드릴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싫어하셔도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정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광숙이 자신을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독고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저택에서 아무도 모르게 약을 챙기고 매일 저녁 일기를 읽어주는 따뜻한 손길을. 그래, 그러면 뭐 해보자, 성대하게. 그 말은 박정수 나름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리는 조용히 신혼부부 대기실을 찾았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았다. 행복하세요. 저도 이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마광숙은 세리를 꼭 끌어안았다. 오랜 앙금과 오해가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신부 대기실을 나온 세리는 복도를 걷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독고탁과 마주쳤다. 말없이 마주친 눈빛 속엔 미안함과 체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엉켜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다. 아버지를 용서하긴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가 무너뜨린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리고 식장문이 열리고 한동석의 마지막 한마디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메아리 쳤다. 광숙 씨가 제 옆에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마광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사랑을, 그리고 수많은 응원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동석의 말 한마디였다. 광숙 씨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싶어요. 한동석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선언이자 선물처럼 들렸습니다. 마광숙은 그 순간 모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동석의 깊은 마음이 단순한 말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그 말 한 줄에 마광숙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0명이나 불러서 뭘 하시려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물음 속에는 이미 결정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상에 외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 여사도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자체를 반대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꾼 듯 보였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견디고 사랑을 나누며 만들어지는 것이란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 여사에게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며 그녀를 편하게 해드리려 했습니다. 마광숙 또한 박정수가 말없이 건네준 반지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 저한테는 너무 과분했어요. 그래서 도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받고 싶어요. 이제야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박정수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너도 내 딸이다. 짧지만 굵은 그 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눈동자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의 흐름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통해 결혼식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은 그에게 분노와 동시에 불안을 안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의 존재 없이 하나로 뭉쳐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라 웃기고 있군. 그는 차가운 술 한 잔을 들이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저녁, 하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옆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숙이든 정수든 다 내 등을 돌렸어. 다 그 녀석 때문이야. 한동석.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무언가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결혼식 조용히 넘어가게 두지 마. 그의 말끝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단순한 시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복수의 언약이었습니다. 한편 한동석과 마광숙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레스 피팅, 하객 명단 정리, 웨딩홀 준비, 박정수 여사의 건강 상태까지 모두 신경 써야 했기에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어떤 피곤도, 그 어떤 갈등도 지금 이 순간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올수록 마광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정수 여사 역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자꾸 무언가를 잊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광숙아, 혹시 나 치매 아니니? 그 말에 마광숙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이시죠? 라고 되물었지만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자꾸 기억이 끊겨. 너의 결혼식 날도 걱정이 돼. 그녀는 박정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기쁨과 장모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책임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예비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자 지켜야 할 존재로서의 책임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침표가 될지도 모르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청첩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여전히 불안함이 맴돌았다. 그녀의 앞에는 한동석이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광숙 씨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500명쯤 초대하려고 해요. 우리 결혼식에요. 마광숙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과감하고 용기 있는 한동석의 태도에 마음이 저릿했다. 그녀가 대답도 하기 전에 박정수가 입을 열었다. 500명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건데? 한동석은 박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이 광숙 씨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허락 이상의 의미였다. 한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결심의 표시였다. 결혼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드레스샵, 청첩장, 예식장 예약까지.
박정수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광숙을 도왔고 어느새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다. 내가 진짜 딸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구나. 그 말에 광숙은 울컥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모두에게 축복받는 것은 아니었다. 독고탁. 그는 신라주조의 권력에서 밀려난 뒤 매 순간 분노를 곱씹고 있었다. 마광숙의 결혼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술도가의 지분, 명예,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술도가의 안주인이 된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언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이 과거에 내부 고발을 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자료 넘길 테니 자극적으로 좀 써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 하게. 며칠 후 술도가의 새 안주인 검은 과거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악성 댓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한결과 한범까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뭐예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한결은 분노했지만 마광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예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녀는 조용히 박정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이런 기사로 다시 상처드릴까봐 두려워요. 박정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내 며느리야. 내가 널 안 믿으면 누가 믿겠니? 그 말은 광숙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동석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광숙 씨는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싸워온 분입니다. 이 기사는 악의적인 왜곡이며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진심은 대중에게도 닿았고 여론은 조금씩 돌아섰다. 하지만 독고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결혼식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런 가운데 마광숙과 박정수는 함께 웨딩홀을 예약하러 갔다. 봄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웨딩드레스가 햇빛에 반짝였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광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정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시작이야. 이젠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순간 박정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 예식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 한 통의 전화는 앞으로 닥칠 파국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독고탁이 웃고 있었다. 한동석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겁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있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닌 사랑과 용기를 담은 선언의 날. 그는 수없이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그 말,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되뇌었습니다. 광숙 씨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이건 사랑의 표현이자 세상 앞에 내놓는 책임의 약속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은 기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머릿속엔 박정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가 딸 대신 그 자리에 앉는 걸 원하지 않아? 그 차가운 말이 계속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반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석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신라호텔의 연회장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꽃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하객도 축가도 없었습니다. 단 세 사람 한동석, 마광숙, 박정수. 이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용기의 자리였습니다. 박정수는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내면은 격렬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지 사위의 연인을 수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마광숙은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지만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동석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는 신호였습니다. 한동석은 두 여인을 마주한 가운데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광숙 씨에게 청혼하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직접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이미 눈물이 고인 눈을 감싸며 숨을 들이켰고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하객을 제가 다 부르겠습니다. 기자, 연예인, 사업가, 이웃 누구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숙 씨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눈물을 흘렸고 박정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집스럽던 마음속 얼음이 사랑 앞에서 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음식을 나르고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눈치를 살폈고 한동석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의 조용한 식사는 분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 이뤄진 식탁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연회장 앞은 아침부터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푸른 하늘은 아무런 구름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500명 하객이 모인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화합의 축제였습니다. 한동석은 단상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기업가, 대표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남자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마광숙.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녀의 앞에 있는 그 남자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결국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더 미안하구나.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한동석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광숙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걸 500명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광숙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고 박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광숙, 이젠 내 딸이야. 그리고 동석이, 너는 내 아들이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 말에 연회장은 눈물과 박수로 뒤섞였습니다. 감정은 넘쳤고 사랑은 넘실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세상에 당당히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대 뒤편 한 구석,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독고탁.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결혼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드디어 녹았습니다. 상처 위에 진심을 얹었고 오해 위에 믿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위한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정수 역시 변화했습니다. 한때는 반대했던 관계였고 기억조차 흐릿해져가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존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 스스로의 오랜 고집을 꺾고 가장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의 이야기도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결국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교만의 붕괴였고 장미애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되찾았습니다. 세리는 이제 부모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고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연결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하객 앞에서 사랑을 증명한 두 사람의 용기, 그 자리를 진심으로 채워준 가족들의 수용, 그리고 긴 여정 끝에서 마침내 안정을 찾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가족은 결국 서로를 안아주는 사람들이다. 한동석은 말했습니다. 광숙 씨와 함께라면 이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 이 이야기를 지켜본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진심을 꺼내 용기 내어 마주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긴 터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는 건 언제나 서로를 이해한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딘 마광숙과 한동석, 박정수, 세리, 장미애, 독고탁, 이 모든 인물들의 변화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단지 극중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진심 어린 결말을 가슴에 담으며 우리는 다시 사랑과 용서,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